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건 바로 디지털 시대의 우리 철도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첫 번째 방어선, 방화벽입니다. 자, 그럼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요즘처럼 모든 열차랑 관제센터가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디지털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철도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의 시작이 바로 방화벽입니다. 뭐랄까, 전체 네트워크를 지키는 디지털 문지기? 아니면 클럽 앞에 서 있는 덩치 좋은 경호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좋습니다.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뭐랄까 원조 방화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편지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진짜 누가 보냈는지는 관심 없고 그냥 주소만 딱 보고 들여보내주는 경호원이요. 이 첫 번째 경비원이 바로 패킷 필터링 방화벽인데 아주 단순하고 그만큼 엄청나게 빠릅니다. 보세요. 데이터 덩어리, 즉 패킷이 도착하면 방화벽은 그 겉에 써있는 주소랑 포트 번호 같은 헤더 정보만 쓱 봅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둔 규칙 목록에 따라서 넌 통과, 넌 안 돼 하고 바로바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정말 간단하죠? 그러니까 패킷 필터링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속도입니다. 아주 빠르죠.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같은 건 전혀 모르니까 보안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좀 더 똑똑한 공격에는 쉽게 뚫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해커들의 공격도 점점 진화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디지털 경비원도 더 똑똑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다음 단계, 상태 기반 검사 방화벽입니다. 이번엔 이런 경호원을 상상해 보세요. 누가 누구랑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대화의 흐름을 전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엉뚱한 메시지가 끼어들면 넌 누구야? 하고 바로 알아채는 거죠. 이게 바로 상태 기반 검사 방화벽입니다. 단순히 주소만 보는 게 아니라 대화 전체를 추적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일단 정상적인 대화가 딱 시작되면 방화벽이 그 대화 정보를 자기 메모리, 세션 테이블이라는 곳에 기록해둬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 조각들은 이 메모리랑 비교해서 확인하는 거죠. 만약 기록에 없는 생뚱맞은 데이터가 들어온다? 그럼 바로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이 기억력이 핵심이에요. 이렇게 기억력이 있으니까 보안 수준은 훨씬 높아지죠. 더 복잡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고요.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우리가 여러 대화를 동시에 기억하려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방화벽도 더 많은 메모리와 처리 능력이 필요해서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설정하기도 더 복잡해집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한쪽엔 빠르지만 단순한 경비원, 다른 쪽엔 똑똑하지만 조금 느린 경비원이 있어요. 이 둘이 정면으로 맞붙으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핵심 차이는 아주 명확해요. 패킷 필터링은 그냥 주소 확인 전문가고요. 정해진 규칙만 봅니다. 반면에 상태 기반 검사는 대화 추적 전문가예요. 대화의 흐름, 즉 맥락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검사 대상을 보세요. 패킷 필터링은 헤더만, 상태 기반은 헤더의 연결 상태까지 봅니다. 당연히 보안 수준은 상태 기반이 훨씬 높고요. 대신 속도는 패킷 필터링이 더 빠르죠. 그래서 보통 패킷 필터링은 기본적인 네트워크 분리 같은 곳에 쓰고 상태 기반 검사는 철도 관제센터나 중요한 서버처럼 보안이 정말 중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자, 그럼 이런 방화벽 종류를 아는 게 왜 우리 열차 시스템에서 중요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진짜 튼튼한 요새는 한 종류의 경비원만 쓰지 않거든요. 여러 겹의 방어선을 겹겹이 쌓아야 하니까요. 이런 전략을 심층 방어, 영어로는 Defense in Depth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방화벽을 네트워크의 각기 다른 위치에 배치해서 아주 견고한, 계층적인 보안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혹시 한 겹이 뚫리더라도 바로 다음 방어선이 탁 버티고 있는 거죠. 요즘 철도 네트워크는 바로 이런 개념으로 설계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 경계선에는 일단 빠르고 기본적인 필터링을 해주는 패킷 필터링 방화벽을 두고요. 그리고 그 안쪽 관제센터나 서버 같은 정말 중요한 핵심 시스템 앞에는 똑똑한 상태 기반 검사 방화벽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중앙 보안 허브에는 이보다 더 진화한 차세대 방화벽까지 둬서 말 그대로 3단계에 걸쳐 철벽 방어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기술들은
사실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철도 시스템에 대한 우리 모두의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운송공학 분야에서는 안전의 최고 기준으로 램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뢰성, reliability, 가용성, availability, 유지 보수성, maintainability, 그리고 안전성, safety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우리가 이 시스템은 언제나 문제없이 잘 작동할 거야 라고 믿을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근간이 되는 개념입니다. 보시면 이 방화벽이라는 게 램스의 모든 요소에 기여를 해요. 비인가 접근을 막아서 통신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트래픽을 제어해서 시스템의 가용성을 유지하죠. 또 관리가 쉬워서 유지 보수성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해킹 공격을 막아서 시스템의 안전성을 직접적으로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방화벽은 단순한 IT 기술이 아니라 철도 안전의 핵심 기반인 셈이죠. 그래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결론이 이겁니다. 램스 더하기 사이버 보안은 바로 사이버 램스다. 이제는 전통적인 의미의 안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디지털 보안이 받쳐주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안전은 불가능하고 이 둘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개념이 된 겁니다. 네, 바로 이 말. 신호의 안전은 통신의 보안에서 완성된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열차를 안전하게 움직이는 저 물리적인 신호들은요, 결국 그 신호를 전달하는 디지털 통신망이 안전한 만큼만 안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한 이 방화벽은 여러 겹의 방어선 중에 첫 번째일 뿐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남죠. 방화벽이 1차 방어선이라면 과연 2차 방어선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